강지훈은 손끝이 떨리며 법정에 서 있었다. 그가 한때 구했던 아이, 윤민석의 이름을 들으면서 심장은 마치 폭탄처럼 터질 듯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민석의 눈빛은 차갑고 그가 손목에 찬 수갑을 흔들며 고개를 돌렸다. 이 아이가 나를 고소하다니. 강지훈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지난 15년간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그를 도둑으로 몰고 있었다. 민석 씨, 당신의 주장에 따르면 강지훈 씨가 당신의 가족을 배신한 거죠. 그에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강지훈은 그 말이 가슴에 꽂히는 듯했다. 눈앞에서 아무리 싸워도 이 사건은 점점 더 커지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민석은 자리를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냉담하고도 확신에 찼다. 그는 내 가족의 마지막 소중한 물건을 훔쳤습니다. 내 어머니가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고군분투한 후 강지훈 씨는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강지훈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사건은 너무 오래전이라서 그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이었다. 법정은 갑자기 정적에 빠졌다. 강지훈은 생각에 잠겼다. 그날 내가 그에게 무엇을 했지? 그의 머릿속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의문들. 갑자기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날이 그렇게 끝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민석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손에 내 가족의 마지막 물건을 맡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강지훈은 다시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듯한 얼굴을 봤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고 했다. 그때 정말 그랬었나? 그가 어떻게 그 소중한 물건을 놓쳤을까? 강지훈은 여전히 그날의 일을 정리할 수 없었다. 강지훈 씨, 방어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강지훈은 숨을 들이마시며 입을 열었다. 그날 제가 윤민석 씨의 수술을 맡았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죠. 그 가족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그 말로 법정을 가득 메운 긴장감을 풀어보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그 순간 지나친 감정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물건에 대해 말해보세요. 왜 그 물건을 가져갔죠? 변호사가 다시 묻자 강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 물건은 무엇이었을까? 강지훈은 점차 그의 기억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것은 정말 내가 가져갔던 물건이었을까? 그의 눈앞에는 그날의 기억들이 강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차갑게 흐르며 강지훈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할 준비를 해야만 했다. 그날의 사건을 다시 떠올려야 했고 민석의 고발이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다시 한번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이제 모든 것이 그에게 다시 돌아왔다. 한때 구했던 아이가 자신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강지훈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깊은 숨을 쉬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했다. 15년 전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강지훈은 첫 번째 진정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의사로서 신입생이었고 긴장과 압박감 속에서 항상 실수를 두려워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병원의 구석에서 간호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고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교수님, 사고 환자들 들어옵니다. 급히 수술이 필요해요. 한 간호사가 급히 뛰어왔다. 강지훈은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향했다. 사고 현장은 바로 앞에 있었다. 차가 길을 벗어나 큰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수십 명의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상태가 매우 위중해 보였다. 작은 소년, 바로 윤민석이었다. 어디에서 왔어? 이 아이가 상태가 심각하다고요? 강지훈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소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의 피부는 창백하고 숨이 가쁘게 내쉬어졌다. 강지훈은 그를 빠르게 수술실로 옮기고 필요한 모든 준비를 시작했다. 수술실 안은 조용했다. 강지훈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 소년을 살려야 한다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
소년의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 그가 살아난다면 그 부모님은 얼마나 고마워할까? 강지우는 그런 생각들을 하며 수술을 진행했다. 소년의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수술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강지우는 모든 기술과 지식을 동원해 그 아이의 몸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온 신경을 집중했지만 그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 아이는 살아야만 해. 반드시 살아야만 해. 강지우는 그저 그런 생각만 되풀이하며 집중했다. 결국 수술이 끝났다. 소년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살아남았다. 강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얼굴을 들었다. 소년은 간신히 생명이 이어졌고 그의 부모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소년의 어머니 윤혜진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강지훈을 붙잡았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혜진은 눈물로 얼굴을 감싸며 강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강지훈은 그 손을 살짝 움켜잡으며 말했다.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 어떤 감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세요. 그때만 해도 강지훈은 모든 게 순조롭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저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렸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의 최선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은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윤혜진은 강지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무언가를 주려고 했다. 그것은 오래된 가족의 유물이었고 매우 귀한 값어치를 가진 것이라 말했다. 이건 우리 집안의 상징이에요. 선생님께서는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셨으니 이 소중한 물건을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은색의 옥으로 된 목걸이를 강지훈에게 건넸다. 강지훈은 그것을 거절하려 했지만 윤혜진은 이를 고집하며 이걸 받으셔야만 해요. 정말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못해 그 물건을 받았다. 그 물건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몰랐지만 윤혜진의 간절한 부탁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강지훈은 그 물건을 그의 수술 가방 속에 넣어두었다.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이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바로 그 물건이 후에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임을 그는 알지 못했다. 윤민석은 10살이었다. 그때의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엄마의 눈빛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윤혜진은 그때부터 점점 더 힘들어 보였고 민석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의 부모는 가난했다. 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윤혜진은 홀로 민석을 키우며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그리고 병원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마지막 소중한 물건을 팔게 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석은 집에서 우연히 엄마가 흘린 눈물을 보게 되었다. 윤혜진은 그날 집안에서 한숨을 쉬며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옥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그 옥은 그녀가 대대로 물려받은 가족의 유물이었고 무엇보다도 그 집안의 전통과 상징이었기에 그녀는 그것을 팔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다. 그걸 보는 민석은 속으로 엄마에게 큰 분노를 느꼈다. 왜 그걸 팔았어?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 아니었어요. 민석은 엄마에게 소리쳤다. 윤혜진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은 물건이었으니까. 하지만 너를 살리기 위해선 그게 필요했단다. 민석은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면 그 물건을 팔면 우리 가족은 다 끝장나는 거잖아요. 민석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윤혜진은 그저 조용히 민석을 안아주었지만 민석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혼란이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궁금했다. 왜 그걸 팔았어?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될 줄 알았나요? 그때부터 민석은 점점 더 가족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다. 그는 점차 엄마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그 모든 것이 엄마의 무거운 짐이 되었음을 알게 된 민석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후 윤혜진은 눈에 띄게 고통스러워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석은 엄마의 의료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때부터 그는 강지훈에 대한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그 의사,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요구했죠?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요? 민석은 점점 더 강지훈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가 살려준 것은 아이지만 그 대가는 너무 큰 것이었다. 민석은 결국 그 사건을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자라났다. 세월이 지나고 민석은 20살이 되었다. 그동안 그는 강지훈을 잊으려고 애썼지만 그가 했던 일들은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강지훈이 구한 생명, 하지만 그것을 대가로 치르게 된 가족의 희생. 그 모든 것이 민석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어느 날 강지훈에게 직접 복수해야 한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 복수는 단순히 그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유물을 되찾고자 했다. 그 의사는 나의 고통을 모르죠. 그는 나에게 무슨 의미도 없어요. 내가 그를 법정에 세운다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민석은 결심을 굳혔다. 그렇게 그는 그가 기억하는 강지훈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옥 목걸이를 손에 쥐고 생각했다. 그것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가 왜 그랬는지 알려줘야 한다. 법정 안에서 강지훈은 계속해서 자신이 놓친 그 중요한 순간을 되새기고 있었다. 민석의 고발은 점점 더 강력하게 그의 삶을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 소년을 살려낸 의사가 결국 그의 악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석의 고발이 사실이라면 그는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일이 전혀 의미 없다는 걸 뜻하는 것이다. 하지만 강지훈은 아직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윤민석을 구했을 때 그는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민석이 그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던 걸까? 아니, 그때는 어머니 윤혜진이 너무 고마워하며 목걸이를 건넸던 기억만 뚜렷하게 남아있었다. 법정에서 강지훈은 민석의 주장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갔다. 그가 기억하는 것과 민석이 말하는 것이 너무 달랐다. 그가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을까? 강지훈은 고민했다. 그 사이 윤혜진의 얼굴도 떠올랐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에게 그 옥 목걸이를 건넸던 걸까? 강지훈은 그걸 확실히 기억할 수 없었다. 단지 그날 너무 많은 일들이 겹쳐 있었기에 자신이 그 물건을 받을 때 느꼈던 기분은 아직도 뚜렷했다. 강지훈 씨, 당신이 윤민석 씨의 생명을 구한 건 사실이지만 그 물건을 얻은 경위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네요. 증거가 부족해요. 변호사가 냉담하게 말을 꺼냈다. 강지훈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이 순간 그는 모든 기억이 혼란스럽게 얽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법정 밖으로 나가면서 강지훈은 그동안 숨겨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석이 말한 것처럼 그가 손에 쥔 물건이 진짜로 중요한 물건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우연히 갖게 된 것인지 그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이다. 그는 서둘러 그 물건이 담긴 가방을 꺼내어 확인하려 했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발견됐다. 그 물건이 아닌 다른 훨씬 더 충격적인 증거가 있었다. 그 증거는 바로 윤혜진이 강지훈에게 건넨 목걸이 안에 숨겨져 있던 다른 작은 쪽지였다. 강지훈은 쪽지를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이 물건을 팔지 말고 꼭 내 아들에게 전달해주세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강지훈을 더 충격에 빠뜨렸다. 이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을 그에게 전해주세요. 강지훈은 그 순간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놓쳤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수술을 끝내고 나서 윤혜진에게 그 물건을 받았을 때 그 물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옥 목걸이가 원래 그 집안의 중요한 물건이 아니었고 사실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윤혜진이 강지훈에게 전하려 했던 것은 다른 무엇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만약 그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면 윤혜진은 왜 그 물건을 나에게 건넸을까? 그의 손끝이 떨리며 그 쪽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물건을 팔지 말고 내 아들에게 전달하라는 내용, 그리고 그 밑에 숨겨진 의도. 강지훈은 자신이 과연 윤혜진의 진심을 알았던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는지 궁금해졌다. 이제 그는 과거의 그날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가 놓친 부분을 다시 되짚어보지 않으면 민석의 고발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그는 곧 윤혜진과 다시 만나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날의 진실을 풀어야만 했다. 강지훈은 윤혜진과 다시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놓친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가야만 했다. 민석이 그에게 고발한 내용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그동안 자신이 믿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숨겨진 진실의 일부분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윤혜진과의 만남에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만남이 그를 어디로 이끌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윤혜진의 집은 한적한 동네에 위치해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집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 집은 예전에 가난했지만 지금은 꽤나 단정한 모습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며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강지훈의 기억 속에서 그 집은 여전히 과거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때의 윤혜진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까? 강지훈은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선생님, 오셨군요. 윤혜진은 강지훈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단함과 슬픔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 얼굴에서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후회와 비밀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숨기고 있었던 모든 것을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기, 윤혜진 씨. 강지훈은 말을 시작했지만 윤혜진은 그를 제지했다. 강 선생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때가 왔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때 당신에게 드린 목걸이, 사실은 제가 그때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그러나 그 목걸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숨겨진 다른 물건이 있었죠. 강지훈은 숨을 고르며 윤혜진의 말을 기다렸다. 그것은 제 남편의 마지막 유품이었고 제 아들에게만 전해져야 할 물건이었어요. 강 선생님, 저는 그 물건을 당신에게 드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민석에게만 전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윤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때 강지훈은 처음으로 그 물건이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윤혜진은 말을 이었다. 그 물건은 제 남편이 죽기 전에 민석에게만 전하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내게 그런 유언을 남겼죠. 민석이 살아가는 데 있어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날 당신에게 그 물건을 드리게 된 이유는 그저 당신이 그때 아이의 생명을 살려준 것이 전부였죠. 강지훈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그 물건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윤혜진이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진지한 결단이었다. 그는 그때까지 그저 감사라는 감정으로 그 목걸이를 받았을 뿐 그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물건 안에는 민석을 위한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군요. 강지훈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윤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강 선생님에게 갔다는 사실을 민석이 알게 되면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민석에게 그 사실을 고백해야 했고 그 물건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강지훈은 그 물건이 민석에게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하지만 민석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는 강지훈을 법정에서 고발했으며 그동안 강지훈이 숨겨왔던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의 복수는 더욱 심해질지도 모른다. 윤혜진은 계속해서 말했다. 강 선생님, 그 물건을 돌려주기 전에 민석과의 대화를 해보세요. 그는 지금 마음속에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에게 진실을 알려주세요. 강지훈은 잠시 생각한 뒤 결심을 굳혔다. 이제 그는 민석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가 만약 민석에게 모든 것을 고백할 용기가 있다면 그의 삶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강지훈은 윤혜진의 집을 떠나 민석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진실을 말할 순간이 다가왔다. 그는 민석을 직접 만나서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강한 결심을 느끼고 있었다.
윤혜진의 말을 듣고 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혼란을 피할 수 없었다. 민석에게 알려야 할 진실이 너무 많았다. 민석은 그동안 강지훈과의 만남을 피했다. 그는 이미 그를 법정에 세운 이유와 자신의 고발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믿고 있었다. 강지훈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너무나 깊었고 그가 어떻게든 강지훈에게 복수하는 것만이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민석에게 그것만이 답이 아님을 보여주려고 했다. 강지훈은 민석에게 연락을 했다. 그를 만나서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를 풀고 싶었다. 민석은 처음에는 그 연락을 거부했지만 결국 강지훈을 만날 결정을 내렸다. 이제 그들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민석은 여전히 강지훈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들은 한 카페에서 만났다. 민석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강지훈은 천천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한동안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강지훈은 민석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왔다는 것을 느꼈다. 이 순간이 그들에게, 아니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알았다. 민석 씨, 저는 당신이 나를 고발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고발을 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내가 숨긴 모든 것들을 이제 고백하려 해요. 강지훈은 첫 마디를 꺼냈다. 민석은 고개를 갸웃하며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고백. 무슨 고백을 하려고 하세요? 강지훈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손을 꺼내 그동안 윤혜진에게 받았던 옥 목걸이를 놓았다. 민석은 그 순간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차렸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과거에 중요하게 여기던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이 물건을 받았을 때 나는 그저 감사의 의미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 당신 어머니가 나에게 주기로 했던 다른 물건이 아니라 민석 씨에게만 전해져야 할 중요한 유품이었어요. 강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민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게 왜 나에게만 전해져야 한다고요? 강지훈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당신 어머니가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나에게 그 물건을 건넸어요. 그 물건은 당신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이었고 당신이 그 유품을 가질 때 그 의미가 비로소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었죠. 하지만 당시 나는 그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사로서 그 물건을 받았을 뿐이었어요. 민석은 한동안 말없이 그 말을 들었다. 그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럼 제가 그 물건을 왜 받아야만 했냐는 말이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게 중요했다면 왜 그때 그것을 나에게 주지 않으셨나요? 왜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강지훈은 민석의 질문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오래전에 그 물건을 민석에게 전달했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당신 어머니는 그걸 나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그것이 당신에게만 전달되어야 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날 당신이 그걸 받아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저는 그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물건을 받았어요.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며 강지훈의 말을 들었다. 그 순간 그는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분노와 배신감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럼 제 아버지의 유품을 돌려줘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물건이 당신에게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민석은 이제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그가 말하는 진실이 점점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결국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물건을 돌려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강지훈은 민석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 물건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당신의 몫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요. 진실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만남은 단순히 고백과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갈등을 풀어가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민석은 이제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 물건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차례였다. 그날 이후 강지훈과 민석은 다시는 예전처럼 서로를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민석은 여전히 많은 갈등을 안고 있었지만 이제는 강지훈의 말을 조금씩 이해하려고 했고 그동안의 고발을 철회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가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이제 민석은 더 이상 강지훈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과연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윤혜진은 민석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강지훈과 민석이 서로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자식에게 진실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만큼의 용기를 낼 수 없었고 결국 강지훈에게 그 일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들이 서로 대면하고 갈등을 해결한 이상 윤혜진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다. 강지훈은 민석에게서 나온 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도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려 했다. 그는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결단을 내렸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앞으로 민석이 나아갈 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그 후 몇 주간 강지훈과 민석은 다시 여러 차례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결국 민석은 자신의 고발을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지훈에게 말했다. 저는 이제 그만 고발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노와 상처를 안고 살았지만 당신 덕분에 조금씩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는 민석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그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열었는지 강지훈은 이미 알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민석 씨. 당신이 이 결정을 내린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로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윤혜진은 민석이 강지훈을 용서한 후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두 사람의 용기와 변화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에서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동안 두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강 선생님. 당신 덕분에 제 아들이 다시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당신의 진심을 보았어요. 하지만 민석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의 유품을 받았을 때 그 물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물건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는 여전히 궁금해했다. 강지훈은 민석의 마음을 알았다. 그는 그 물건을 돌려주기 전에 민석에게 모든 진실을 설명해야 했다. 어느 날 강지훈은 민석에게 다시 한번 그 물건에 대해 설명했다. 민석 씨, 당신에게 드린 그 물건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어요. 그 물건에는 당신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당신에게 중요한 상징이었죠. 당신 아버지는 그 물건을 통해 당신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당신의 몫이에요. 민석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그 물건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지막 소망을 담고 있는 유산이었다. 민석은 그 물건을 다시 들고 그것을 꼭 쥐었다. 그 물건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민석은 진정으로 그 물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망을 존중하고 그 물건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강지훈과 민석은 그 순간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관계로 거듭났다. 두 사람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었다. 윤혜진은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한 순간을 보며 큰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고통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아들은 이제 자신을 이해하고 그 물건의 의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과 민석, 그리고 윤혜진은 서로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이루어냈다.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은 단순히 고백과 복수의 이야기를 넘어서 진정한 치유와 화해의 순간을 만들어냈다. 몇 달이 흐른 후 강지훈과 민석은 이제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동안의 갈등과 고통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고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석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깨달았고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민석은 이제 그 동안의 분노와 아픔을 모두 털어낸 후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는 강지훈에게 받은 도움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려 했다. 그동안 그는 오랫동안 방황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마음속의 상처들을 치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혜진은 그들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한 후 가장 큰 안도를 느꼈다. 그녀는 그동안 아들 민석을 위한 모든 결정을 내리며 혼자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 그 아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었다. 또한 강지훈이 그 모든 과정에서 그녀와 민석을 도와주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강 선생님, 민석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윤혜진은 진심으로 말했다. 강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혜진 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조금의 도움뿐이었어요. 하지만 민석 씨가 자기 길을 찾게 되었다는 걸 보니 저도 참 기쁩니다. 어느 날, 민석은 강지훈을 찾아갔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에게 말문을 열었다. 선생님, 제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정말 혼란스러웠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고통을 놓아두고 제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강지훈은 민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백했다. 민석 씨, 사실 저도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민석 씨가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리라 믿습니다. 민석은 강지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강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강지훈은 민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잘 해보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날 이후 민석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그동안의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강지훈은 그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했고 윤혜진 역시 민석을 응원하며 그의 길을 지켜보았다. 시간이 흐르고 민석은 결국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았다. 그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고 강지훈과 함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민석은 이제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에 바치기로 결심했다. 강지훈은 민석을 보며 자신이 도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가 돌봐왔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간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보람이 되었다. 윤혜진은 아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겪었던 아픔이 모두 값진 경험으로 바뀌었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낸 것처럼 평화로운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신뢰하며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강지훈, 민석, 윤혜진은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며 그러나 서로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 채로 새로운 장을 열어갔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